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은행권 위기도 지나간 듯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들고는 있지만 최근 우리 시장 코스피는 2,500선을 앞에 두고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번 주 7일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작년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대다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좀 영업이익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닝 쇼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도 더 많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 낸드 플래시 그리고 재고액에 대한 우려감 또 디램에 대한 부진이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기업들의 바닥을 확인하고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은 없는 걸까요?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실적 시즌 새로운 스타는인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분명히 또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슈플로우입니다. 최근에 주도주들이 이제 한 바퀴들 돌았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찾고 있을 때 저희는 어제부터 이미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스타 이래 가지고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을 갖고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새로운 스타 한번 찾아주시죠. 일단은 스타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이디어를 좀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중소형주 강세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이 순환이 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이 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 종목들을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들을 한번 뭘 봐야 되나 쭉 한번 보셨어요? 네, 저 2,000 종목 넘잖아요. 아, 예. 싹 다 살펴봤습니다. 대박이네. 2,400개 종목을 싹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적 시즌에 기대감을 갖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그게 거. 이번에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시즌이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실적 시즌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뤄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실적 시즌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새롭게 또 이 아이디어를 다양화해야 되는 시점. 왜냐? 지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그렇죠. 2차 전지 지금 소재 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상승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눴는데 예정된 어닝 쇼크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두 번째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 마지막 전략입니다. 요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 잘 나올 거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다들 알고 있는 네, 이슈죠. 다 알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 그랬죠. 실적 발표를 했었고 원래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 업황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가 되는 그런 이제 지표인데 그렇죠. 마이크론도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었죠. 그 뭐 전망 얘기 좀 하면서 거기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디램 업황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석이 중요하다. 네, 어닝 쇼크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이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정말 뭐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등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리튬 쪽
그 다음에 상승 덜 나온 장비 쪽, 네. 이쪽 제외하고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반도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로봇 차익 실현, AI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종목들이 좀 뛰어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이 이미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굵직굵직, 예. 자동차는 분위기가 가장 괜찮아요. 제가 어제 자동차 이야기 했었잖아요. 3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크게 변동성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형 성장을 올해 또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있어서 자동차 쪽은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쪽이기는 해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자동차 종목 중에 성우 하이텍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볼만한 종목들이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네. 화신이나 뭐 아진산업 이런 것들이 다 돌아버렸거든요. 그렇죠, SL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성우 하이텍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95% 정도 감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조에서 1조로 줍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2차전지 쪽 괜찮게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눈에 확 띄게 하락을 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적자 폭이 더욱더 깊어지죠. 마이너스 1조에서 마이너스 3조. 네, 마이너스 3조 5천억까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부진세는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직까지 반도체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쉬어갈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적 나왔는데 이제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서 2분기 내에 지금 이제 재고 줄어들면 3분기에는 완전히 회복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반도체를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인식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고 다음 간다. 약간 이런 쪽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엔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시간 문제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좋아질 거니까 4월에 당장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5월, 6월 달에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실적이 안 나올 거는 뻔히 다 알고 있고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완전히 회복이 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에 기대감이 언제 형성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지라는 심리가 시장에 형성되면 그러면 반도체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 바닥이니까 좋아지겠지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다만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들이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눌려주면 좋겠다.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고점 찍고 이전 매물 구간 찍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갭을 좀 더 확실하게 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가면 그때는 더욱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저는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눌렸다가 예. 이번에 저는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네. 반도체 쪽은 그대로 좀 눌려주고 2차 전지 쪽도 조금 더 이제 눌려주면서 네. 여태까지 못 갔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서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외에 외에. 다른 종목들. 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오늘 이제 원전 데이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좀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여태까지 못 갔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이쪽이 한 바퀴 돌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도주로 움직이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베스트군요. 네, 그런데 약간 그런 그림이 또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오늘 또 바이오 쪽도 지금 괜찮고요. 네. 여태까지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리튬 쪽만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이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쉬어가면서 다른 쪽 새롭게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딱 있는데 이제 한번 시세가 돌고 이제 한 바퀴 다른 쪽에 쫙 한번 도는 동안
우리는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반도체에서 그때 갔던 종목들을 미리 좀 세팅을 해놓는 것도 앞으로를 위해서 좋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업황 만약에 좋아진다.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후공정 쪽이 먼저 결국에는 움직인다. 빠르게 반응을 네.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후공정 쪽에 하나 마이크론 먼저 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아. 움직이고 DB하이텍 움직이고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움직이는 네, 것처럼 네. 그 다음에 패키징 쪽 움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수급이 안 들어간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수급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또 이번에 수급 들어간다? 그럼 또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도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보고 시장이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소부자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겠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소부장은 바닥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아, 예. 일전에 이제 뭐 EUV 쪽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어닐링 장비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HPSP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 자리 잡으면 또 수급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반도체 쪽은 소부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바닥 기대감이 형성되고 수급 바로 들어간다. 그럼 바로 들어갈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플로우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새로운 스타가 계속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쪽이 좀 가능성이 보였는데 원전 쪽도 지금 오늘 좀 크게 가줄만 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짝 이제 쉬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밀어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네. 한 내일 정도 됐을 때 또 밀어주면 갈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보고는 있어야겠네요. 네, 네. 뭐 G2 파워나 일진 파워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괜찮았고요. 저는 오늘 베스트를 좀 일진 파워로 봤었는데 네. 어찌 됐든 그래서 원전 쪽은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원전 쪽에 새로운 스타의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자동차 쪽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해줬죠.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을 저번 주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자동차 쪽이.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이제 차트를 보고 가게 되면 네, 어떤 거 볼까요? 화신을 먼저 볼게요. 화신을 보게 되면 화신이 지금 한 차례 탄력이 여 구간에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이제 저번 주에 이상형 월드컵 할 때 그때 이제 자동차 부품 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이제 탄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쭉쭉쭉 치고 나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짝 좀 쉬어가는 그림.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화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탄력 나온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은 지금 쭉쭉쭉 밀어준다라기보다는 그날 이제 당일에 수급 들어오고 바로 좀 차익 실현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약간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눌린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은 이번 실적 시즌에 쭉쭉 밀어주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해서 잠깐 치고 올라갔다가 한 번 차익 실현하는 정도구나.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게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네. 대성 하이텍. 어제 이제 성우 하이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나마 이제 성우 하이텍이 지금 가장 이제 베스트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네. 뭐 그 다음에 뭐 항공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1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오프닝 쪽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이쪽에는 아직 그렇게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사실 자동차 쪽에는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그 외에 제가 어제 종목들을 한번 쫙 봤더니 네. 아직까지 그렇게 없었더라. 기대감이 그렇게 들어간 수급이 확인된 종목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 같냐면 예.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 쪽입니까? 보냉제 관련된 보냉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인데 한국카본이 이때 이제 수급이 들어갔었어요. 딱 이제 이날에 예. 수급이 갑자기 저점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줬는데 이때 이제 왜 상승이 나오냐면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실적이 괜찮을 거다 올해 은행지 잘 나간다 이러한 실적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이제 수급 밀어줬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밀어준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딱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한번 수급 밀어주는 그림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를 쭉쭉쭉 밀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수준? 실적 시즌에는 아마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따라 붙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빠르게 따라붙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수익을 크게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도체 쪽을 저는 오히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눌리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거니까 수익을 오히려 크게 놀리시려면 저는 반도체 쪽을 오히려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제가 이제 항상 이 놀이터 말씀드리잖아요. 정글짐 갔다가 이제 시소 탔다가 그네 탔다가 이런 식으로 이번 실적 시즌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먹거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왜냐하면 반도체나 지금 2차 전지가 3월 달처럼 완전히 다 밀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서 이제 슬슬 수급이 조금 다른 쪽으로 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로 돌릴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원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뭐 실적 시즌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또 오늘 뭐 네이처셀이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 종목도 올라간다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기준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점에서 쏠려 있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수급들이 다 밑쪽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잠시 쉬어주고 그다음에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져 나가게 되면 이 종목들이 주도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슈에 따라 그냥 잠깐 움직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실적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딱 한국 하버처럼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단기 대응 잘 못한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제자리에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반도체 보시는 게 더 낫다. 조금 더 눌렸다가 모아가는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웬만하면 저는 종목들을 좀 뽑아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 한번 싹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종목들은 저도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없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고 최근에 이 들고 가는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간의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 이 어느 정도 다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움직일 때까지는 다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종목들 그래도 이제 좀 그나마 괜찮은 거 하나 좀 이제 있었어요? 들고 왔다라고 하면 삼진 L&D를 들고 왔거든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의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스켓 뚜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향으로 이제 70% 정도 이렇게 이제 비중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삼진 L&D가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부담되는 자리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삼성 SDI가 지금 미국 쪽에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LG엔솔 다음에 삼성 SDI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이야기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 나온 거 있잖아요. 다 삼성 SDI 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 삼진 L&D는 딱 박스권 고점 정도 노리면은 그래도 수익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삼진 L&D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삼진 L&D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렇게 수급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요런 수급 들어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한 수급. 최근에는 약간 음봉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수급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삼진 L&D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삼성 SDI 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좀 이번에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실적 시즌은 글쎄요, 주도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플러스 알파, 잠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이용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다. 제자리에서 주도주 중심으로 가만히 계시자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실적 시즌 투자 전략.
뭐 앞서서 대략 나왔는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제 한번 종목들을 싹 봤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길게 볼만한 거는 역시나 조선 쪽인 것 같아요. 조선. 네, 아, 예. 지금 이제 한국카보는 한 차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네.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반응이 나온 거고 그나마 이제 조선 쪽이 또 태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은 그냥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내가 주도주 외에 다른 거 그냥 안정적인 거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선 쪽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조선 중에서도 강관이 있고 피팅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제가 태광을 굳이 고른 것도 그나마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태광을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수급이 동반되어야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개별 종목 순환 장세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고 3월과 비슷한 분위기가 지속이 될 건데 네. 약간은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순환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시장은 당분간은 바닥에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면 네. 쭉쭉쭉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월부터는 어느 정도 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에서 새롭게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쪽인 거거든요. 항상 그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면 아마 이번 4월 달도 어렵지 않게 종목 선별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내일은 종목 하나 꼭 좋은 거 하나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아닌데 하여튼 예 들어보니까 3월과 4월이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계속 전문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이 진짜 돌고 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 4월의 분위기는 잘 따라가지 않으면 4월에 수익 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